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시사포커스 전남 진행의 윤승훈 PD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 전남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730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이정현 의원과의 대담 준비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는 이정현 의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포부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순천제일대학 손호율 교수의 칼럼 이정현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란 제목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과대학 설립을 통한 남해안권 선도대학 실현,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순천대학교의 밝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남해안권 선도대학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초등학교 시절 왜소한 체격 때문에 그라운드에 나갈 수 없었던 키 작은 소녀. 하지만 그의 가슴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맨체스터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곳, 패션 인 유, 순천제일대학교. 730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이제 의원님이신 거죠?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위대한 우리 순천 시민의 정말 감사드리고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그만큼 책임감도 크시겠어요. 그래서 당선 후에 좀 인터뷰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지역민들 좀 만나러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시더라고. 계속 그 어떤 책임감, 또 지역민들 요구를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지역민들 만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 단위로 또 큰 마을 단위로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쉬기도 드러누워있기도 어렵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도저히 못 있겠고, 또 차라리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제 각오를 다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새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선 다음 날 3시 40분에 가스 충전소부터 시작해갖고 선거 때와 똑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주위에서 들어보면 지역주의 벽을 허무는 선봉장에 서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크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주위 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는 첫 사례, 훌륭한 사례, 첫걸음인데 앞으로 또 이것에 관해서 또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이 위대하다는 이유가 단지 이정현이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는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나 감정 분열 이러한 부분들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 시민이 하자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저 이정현과 정치권 그리고 순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응답할 차례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번에 순천 시민들께서 선택하고 또 했었던 그 어려운 선택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었고 그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비호남, 특히 영남 지역의 많은 주민들, 국민들께서 이제는 순천 시민들이 시작한 이 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역 구도와 감정이 무너지는, 실제로 본물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선거 끝나고 선거 승리원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어떤 이유? 뭐 지역주의를 깨달라는 요구도 있겠지만 그 어떤 공학적으로 좀 개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거를 이길 때는, 자기가 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사실은, 저는 일단 순천, 그 시민들께서, 그러한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적인
그런 혁명을 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정현 너 잘나서 너 뽑은 거 아니다. 너 정도의 잘난 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어쨌든 네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고 또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 그래 너에게 기회를 한번 주마. 너에게 기회를 한번 주마.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한번 준 것, 그것으로 저는 보여지게 되고, 그동안에 지역에 또 그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나 정당이 순천 시민들에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당, 저당 후보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주어보는 거고, 이번에 저 이정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거고, 저 이정현은 그래서 이 정말 하늘 같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이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예. 제가 보면 또 주위에서 좀 들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운동하면서 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는 홀로 자전거 타시면서 곳곳을 누비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박한 성실함 이런 것들 좀 더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든 반면에 한편으로는 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안 내려왔을까? 이제 이정현 의원 별로 위에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도 네.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아주 뭐 솔직히 얘기하죠. 네. 호남에서 특히 순천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5% 6%,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이 2.6%, 당 인기 없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와 봤자 선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 순천 곡성에서 치러진 선거는 순천 곡성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인물을 고르는 선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이정현 다른 네 사람들에 비해서 지역 발전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은 경험과 경륜과 의지와 욕망을 갖고 있다. 나는 인물로서 자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나 인물로서 저 인물로서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때는 저 혼자 제가 얼마든지 인물론으로서 시민들에게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반대로 지금부터 우리 중앙당 당직자들을 불러내릴 겁니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회의를 순천에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순천대학교 교수 한번 오세요. 주부대표 한번 오세요. 시민대표 한번 나오세요. 자, 우리 이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온 당직자들 최고위원들한테 왜 순천대학교 의대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왜 우리는 전국에 41개나 있는 대학병원, 대학 의대, 왜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절박하고 또 그런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몸으로 절절히 깨닫고 가게 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 예결위원이 됐든 산자위원회가 됐든 많은 상임위원들을 저는 불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순천, 곡성, 또 여수, 광양 이런 쪽에 와서 현안들을 둘러보고 도대체 왜 공단의 입주가 안 이루어지지? 와서 봤더니 81억을 들여서 만들어놔야 될 진입도로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장에 들어오겠느냐? 한번 보세요. 와서 보고 이 예산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와서 직접 느끼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상임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거꾸로 선거가 끝났으니 불러내려서 더 많이 보게 하고 더 많이 느끼게 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쪽 예산을 더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쓸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활동 기대가 좀 되네요. 네. 네. 와서 봐야 네. 돈도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당선이 되면 바로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상임위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어디로? 예. 그래서 저는 그 16개 상임위 중에서 우선은 저는 기업 유치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특히 우리 청년 실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산자위원회를 요청을 했고 다행히도 경쟁이 심했지만 당에서는 저에게 최우선권을 줘서 산자위원회 줬고 네.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돼서 금년 예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정현에게는 예결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신의진 의원이라고 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빼고 저를 바로 예결위원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 두 말씀 들으니까 뭐 예산 폭탄 빌공짜 공약이다 이런 그 선거운동 기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된 것 같네요. 네네. 예결위원 활동하시고 또 많은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 내려오게 하시면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되지 않을까 예산. 다른 공약들은 예전에 한번 다 물어봤고요. 제가 선거 공보문을 보니까 마지막쯤에 있던데요. 뭐 서부권에는 이낙연 지사, 박지원 의원이 있다면 동부권엔 나 이정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 동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3개시 통합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요. 3개시 통합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3개시 네. 다시 말하면 순천, 여수, 광양의 예.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사실상 지자체 개혁 방안을 봐보면 시도 또 시군구 또 읍면동 여기에서 하나를 없애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 그래서 광역인 네. 시도가 없어지고 여러 개 3, 40개의 시군을 통합한 그런 광역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마산 창원도 통합이 이루어졌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여천군과 여천시가 통합이 돼서 여수시와 함께 통합을 했기 때문에 12조를 쏟아붓는 그러한 여수 엑스포 유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고 순천시는 그중에서도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의 주거시, 행정중심 도시, 문화중심 도시, 교육중심 도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쇼핑 중심 도시 이런 식으로 그 순천시가 변모하고 변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될 거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빨리 받아다가 지역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준 우리 순천 곡성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예. 진짜 벅찹니다. 순천 시민, 곡성 군민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저절로 고개가 땅에 닿도록 숙여지게 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순천보은이라는 말을 선거운 동안에 늘 그렇게 하고 생겼습니다만은 정말 그 빈말이 아니라 저는 순천 시민들의 이제 머슴임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갑과 을이 바뀌었다, 위치가 달라졌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닙니다. 이번에 저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순천 시민의 확실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주인님, 저를 잘 부려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